안녕하세요. 신의 지컬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호주머니에서 몰래 1,000원, 2,000원을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알고 봤더니 다 알고 계시면서 저를 용서해 주셨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너무 창피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럼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이 용서를 그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장발장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제목 레미제라블은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빅토르 위고, 정말 프랑스의 대문호이죠. 이분이 쓴 소설 레미제라블이 원작입니다. 이 원작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789년에 마리 앙투아네트로 유명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프랑스는 왕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지지하는 공화당, 이 두 세력에 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정말 많은 혁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레미제라블은 1832년 6월 혁명을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원작 소설도 정말 방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리뷰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려 19년이라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되는 장발장. 그런 그를 절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24601이라고 부르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비르가 있습니다. 장발장은 그 이후에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리엘 주교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장발장은 결국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잡힌 장발장은요,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주교는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더 주면서 왜 가져가지 않았냐며 이것은 모두 선물을 준 것이라고 장발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미리엘 주교의 따뜻한 용서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장발장이지만 범죄자의 딱지가 붙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서 장발장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도 자베르는 계속 장발장을 쫓고 있었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공장을 세우고 많은 돈을 얻고 또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사람들의 명망까지 얻어 시장까지 된 우리 장발장. 그리고 여기에는 판틴이라는 여직공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장발장의 공장에 일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키워야 하는 어린 딸 코제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고 말고요. 결국에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몸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판틴. 하지만 비참했던 판틴을 더욱더 모욕스럽게 대하는 신사와 싸움이 붙은 판틴. 그 싸움에서 판틴을 잡아가려고 하는 자베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장발장은 판틴을 변호하게 되고 그 와중에 판틴이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판틴에게 죄책감이 든 장발장은 딸을 보살펴 주리라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이 사이에 자베르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리고 숨을 거둔 판틴을 대신해서 어린 코제트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또 흐르고 시간은 1832년, 아까 말씀드린 그 6월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은 혁명을 꿈꾸고 있고 그 중에는 마리우스라는 대학생도 있는데, 이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단번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에포닌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처음에 장발장은 자신의 코제트가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져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하지만 결국 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깨닫고 마리우스가 위험한 혁명에 가담한 걸 알고 마리우스를 찾으러 그 혁명에 같이 가담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 무리에는 자베르가 스파이로 위장을 맡다가 들켜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당연히 장발장이 자신을 죽일 줄 알았던 자베르는 장발장이 자신을 놓아주자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평생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범죄자가 자신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샌내강에 목숨을 던지게 되죠. 혁명은 끝나고 친구들은 모두 죽은 가운데 장발장이 중상을 입은 마리우스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하려 하지만 평생 동안 범죄자의 신분으로 지내야만 했던 장발장은 둘의 결혼식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장발장이 외로이 혼자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을 때 자신을 구해준 게 바로 장발장이란 걸 알게 된 마리우스, 그리고 코제트는 장발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죠.
이 영화는 제가 본 그 어떤 뮤지컬 영화보다도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그대로 영화에 옮기려고 애를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뮤지컬 자체가 송트루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송트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악이 through, 관통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들이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노래를 하는 식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송트루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게 하는 장르이기도 한데요.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되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죠. 이 송트루 형식을 잘 재현해내기 위해서 이 영화팀은 동시 녹음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뮤지컬 영화를 동시 녹음을 한다니. 이 비하인드 씬 다큐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살펴보니까 이 동시 녹음을 얼마나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지, 예를 들면은 이제 피아노 하는 음악 감독님들이 피아노를 쳐주시면 배우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반주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것 형태인데요. 반주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하는 것과 누군가가 저에게 반주를 해주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연기하는 호흡이 달라지고 정말 자유로워지는데 배우들도 이것 때문에 연기가 정말 200% 더 멋있는 연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랐던 점은 피아노 반주로 입혀져 있는 이 배우들의 노래 위에 오케스트라를 얹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와, 저는 이런 방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뮤지컬 영화를 잘 살린 이유는 배우들을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고 뮤지컬의 베이스가 있는 휴 잭맨, 그리고 러셀 크로우, 아만다 사이프리드, 에런 트빗,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도 정말 많이 기용을 해서 영화 자체를 더욱더 뮤지컬 영화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콤 윌킨슨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처음에 나오는 그 주교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레미제라블 초연 때부터 오리지널 장발장이었는데 정말 제가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의 원작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세계 4대 뮤지컬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오페라의 유령, 캣츠, 이 레미제라블, 그리고 미스 사이공이죠. 이 4대 뮤지컬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작자, 프로듀서가 캐메론 맥킨토시라는 사람입니다. 우와, 이 세계 4대 뮤지컬을 만들어낸 이 캐메론 맥킨토시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맥킨토시는 이미 캣츠를 유행시킨 다음에 다음 작품을 또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말로 올려진 이 작품을 추천했다고 해요. 맥킨토시가 보고도 너무 좋았던 이 레미제라블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린 것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클로드 미셸 셴베르그라는 작곡가와 알랭 부블리우라고 하는 작사가 콤비가 만든 뮤지컬인데요. 이 둘은 미스 사이공의 콤비로도 유명하죠. 제가 미스 사이공 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곡가와 작사가입니다. 유명한 뮤지컬 영화답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넘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판틴이 아름다웠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그때 자기가 꿈꿨던 세상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꿈꿨던 세상들을 이야기하는 I Dream the Dream, 이 노래가 있고요. 또 에포닌이 자기가 짝사랑하는 마리우스를 대신해서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외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노래 On My Own. 장발장이 Bring Him Home, 이 마리우스 젊은 청년을 꼭 살아서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노래.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One Day More. 제가 생각할 때 이 레미제라블은 다른 어떤 뮤지컬 영화보다 원작과 뮤지컬 자체의 간극이 가장 좁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았던 점은 영화에는 이제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실제 실사 장면들이라든지 이동한 장발장이 감옥에서 이동하는 장면들, 그리고 거기서 지나친 수많은 마을들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의 다큐멘터리를 본 느낌이 들었어요. 뮤지컬은 제가 2014년에 라민 카림루가 하는 브로드웨이 버전의 레미제를 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좋다, 노래 너무 좋다, 멋있다, 라민 카림루 멋있다 이런 생각으로 봤었던 기억이 더 많은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봤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진짜 휴지를 거의 다 썼어요. 거의. 최고의 캐스팅 조합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콤 윌킨슨이 장발장을 하고 레아 살롱가가 에포닌을 하고 그리고 자베르 역할을 하신 분도 정말 레전드
배우님이셨거든요. 영화 레미제라블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뮤지컬 10주년 콘서트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레미제라블을 다시 보게 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발장이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운드 뮤직에도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 I Dream the Dream을 커버해 보았으니까 가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화 뮤지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